안녕하세요. 유한타 먼슬리 미팅 진행의 윤보미입니다. 요즘 참 뒤숭숭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고요. 외출하기도 좀 쉽지가 않은데요. 조심스러워지는 상황이죠. 자, 우리 주식시장도 그 여파를 좀 맞아서 좀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수가 가지 않더라도 가는 종목들 골라내면 되고요. 좋은 종목들에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또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좋은 정보들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꾹꾹 눌러 담아서 알찬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유한타 먼슬리 미팅 2월달은요. 2월달 새로운 연구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연구원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월달 또 새롭게 저희 유한타 먼슬리 미팅에 참여를 하게 되셨는데요. 연구원님이 담당하고 계신 섹터는 어떤 섹터인가요? 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섹터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섹터입니다. 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일단 생각을 해보면 뭐 SM, JYP, YG 같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떠오르고요. 또 뭐 콘텐츠 관련된 코스닥 기업들 떠오르는데 좀 어떤 섹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해주신 사항들이 모두 맞고요. 근데 네. 조금 더 좀 넓혀서 좀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자면 미디어라고 하는 건 사실 매체이지요. 이제 매체, 광고를 매개로 움직이는 매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넷플릭스 같은 이제 플랫폼들 이런 것들 좀 떠올리시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콘텐츠 기업들, 네. 콘텐츠라고 하면 이제 음악도 있을 수 있고 말씀하셨던 SM, JYP가 뭐 대표적인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영화 관련 기업들, 또 드라마 관련 기업들 이것들을 다 묶어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섹터에 속하는 기업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다양하네요. 영화, 음악, 그리고 드라마 정말 다양하게 지금 좀 전반적으로 고르게 퍼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또 최근에 경기 흐름에 조금 영향을 받는 그런 섹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기 흐름을 받는 부분도 있고 안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미디어 업종 내에는 광고가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시면 TV, 네. TV 광고가 좀 경기를 좀 많이 타는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그 광고를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짜고 어떻게 이제 광고를 집행할지를 결정하는 말하자면 이제 그 광고업계의 펀드 매니저가 있죠. 그게 바로 네. 광고 대행사입니다. 광고 대행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매체에 해당하는 뭐 TV 또 인터넷 포털도 좀 일정 부분은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잡지라든지 이런 전통 광고 매체들 또한 미디어 랩이라고 하여서 그 매체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데들은 다 경기에 민감한 회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구독료 기반의 비즈니스들,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월정액으로 이제 돈을 지급을 해서 이제 네. 보는 이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경기를 별로 타지 않는 편이죠. 또한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그리고 음악 같은 모든 콘텐츠들이 네. 경기의 일정 부분은 사실 영향을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드라마의 메인 플랫폼은 TV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TV 광고가 빠지게 되면 드라마에 대해서 그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최근 들어서 SBS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이제 CJ 계열 채널들까지 네. 드라마를 잠시 이제 중단을 하고 예능으로 지금 대체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능으로 대체 편성하는 이유는 그만큼 드라마 제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요거를 여쭤본 이유는 최근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조금 경기 흐름이 좋지 않은데 혹시나 이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까 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뭐 거의 대부분 다 아실 만한 기업들일 것 같아요. 네. 뭐 제이기획이라든지 이노션 같은 회사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큰 편이고요. 또한 이제 대장주라고 한다면 역시 CJ E&M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한 이제 영화 저희 많이 보시는 이제 CJB 가서 이제 극장 많이 가실 것 같은데 네. 여기도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SM이나 YG, JYP 또 조만간 이제 증시에 입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회사들을 꼽을 수 있겠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빼놓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BTS를 또 키워낸 회사이고요. 또 조만간 또 우리 시장에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또 시장 상장을 하게 되면 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트와이스, 뭐 BTS 그리고 또 기생충까지 우리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영화, 드라마 그리고 가수들이 많은 사랑을 전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0년 주목해야 할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저는 CJ ENM을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CJ ENM이 되게 훌륭한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NM 주식을 통해서 사실 좋은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그 ENM이 올해 좀 주식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합니다. 이유는 2015년의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ENM이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TV 방송국이라는 거 잊으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2013년과 14년 같은 경우에 CJ ENM의 광고 판매가 좀 일시적으로 저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ENM의 방송 부분 영업이익은 정말 형편없을 정도였거든요. 네. 예, 그랬던 ENM이 2015년에 와서는 방송 제작비를 동결을 합니다. CJ그룹은 매년 이제 공격적으로 방송 제작비를 늘려나가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네.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방송 제작비를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동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광고가 좀 더 붙었어요. 네. 자, CJ그룹이 광고가 붙는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당시 광고가 YOY로 한 500억 정도가 늘었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제작비가 완전하게 동결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될 경우, 네. 그 광고 대행 수수료 약 15%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영업이익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2013년, 14년 CJ ENM의 실적은 매우 부진했는데요. 네. 결국 주식은 실적이 좋아야 가지 않겠습니까? 네.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당시 ENM의 주가가 올라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2020년에 동일한 현상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CJ ENM의 방송 제작비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네. 2018년도 제작비가 약 5천억 원.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제 집행했던 방송 제작비는 6,100억 원. 와. 무려 1,100억이 늘어났습니다. 네. 작년에 아스달 연대기 기억하실 겁니다. 네. 언론에서 한 500억대 제작비가 집행이 되었다라고 많이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네. 사실 아스달 연대기와 관련해서 좀 시청률은 사람들이 좀 기대치를 좀 미달했던 바가 있고요. 올해는 CJ 그룹 자체가 전반적으로 변화를 좀 모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외형 성장 중심으로 강한 팽창을 추구했다라고 한다면 네. 올해는 내실 경영이 모토입니다. 그리고 지난 4분기 CJ ENM의 그 실적을 발표하는 컨퍼런스 콜에서도 회사는 올해 내실 경영의 기조로 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메시지로 던졌습니다. 네. 자, 올해 그 방송 제작비 예산은 작년도 6,100억 대비 거의 얼마 늘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비용이 지금 통제가 완벽하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광고는 1분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좀 일시적으로 나쁘긴 하겠지만 2분기 이후로는 TV 광고 시장 내에서 강력한 콘텐츠의 경쟁력과 또한 디지털 광고와의 패키지 상품 판매 효과를 통해서 그 광고 MS를 넓혀가는 ENM의 그 그림이 올해에도 다시 한번 보여질 겁니다.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익은 투자자를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잘 날 수 있는 기업이 CJ ENM이고요. 글로벌 미디어 회사들 보게 되면 사실 두 자릿수 마진은 거의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ENM과 같은 회사는 사실 매출은 크지만 네. 이익이 안 나는 그런 회사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회사가 비효를 좀 제거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숫자는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J ENM 올해는 조금 정말 CJ ENM이 하고 있는 예능과 드라마처럼 웃을 수 있을지 주가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프로듀스 뭐 101 이런 그런 프로그램들, 프로듀스 관련돼서 뭐 국민 그룹들을 만들어냈잖아요. 남자 아이돌 그룹도 만들어내고 여자 아이돌 그룹도 만들어냈는데 뭐 조작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좀 안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실 그 작년에 그 CJ ENM의 투자 포인트 중에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미디어, 이제 방송사업부 중심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요. 네. 음악사업부도 사실 그 어떻게 보면 큰 화제성을 불러일으키는 사업부가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못 내는 게 문제였지요. 프로듀스 시리즈의 그 대성공으로 인해서 CJ ENM은 이제 작년도에 정말 그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의 JV인 빌리프 랩을 통해서 새로운 보이그룹을 만들겠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프로듀스 시리즈의 일본판 네. 또 프로듀스 시리즈 안에서도 작년에는 이제 그 X1을 탄생시켰던 마지막 시즌도 있었고요. 네. 또 최근에 종료되었던 T55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그런 그 아이돌 IP를 갖다가 만들어내서 이거를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함으로써 음악사업부가 2020년 정도부터는 또 큰 이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프로듀스 시리즈가 이제 조작으로 이제 네. 판명이 됨에 따라서 이제 그런 동일한 이제 사업 모델은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었고 이 음악 사업에 관한 기대치는 사실 많이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주가에도 작년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게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투표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조작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슈가 됐을 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CJ ENM 주가도 그만큼 좀 안 좋았는데 올해는 조금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CJ ENM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CJ CGV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CJ 그룹주 가운데서 제가 보니까 기생충 관련돼서 CJ 그룹주도 전반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CJ CGV는 안 움직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터키와 관련돼서도 안 좋은 이야기들 들리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되어서 뭐 극장이 살짝 문을 닫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께서 좀 살피셔야 할 부분이 네. CGV는 극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 기생충이 뭐 국내 시장에 뭐 재개봉해서 또 어마어마한 관계를 한 번 더 일으킬 건 아닌 것 같아요. 해외 시장에서 그 CGV가 진출해 있지 않은 다른 시장에서 이제 그 성과가 기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CGV보다는 사실 ENM과 조금 더 연관성이 많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생충 관련해서 저희가 그 해외 수출 판매가 일어났을 때 또 그 기생충이 해외 시장에서 극장 개봉을 했었을 때 그 RS 조건, 이 매출을 나누는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파악된 부분이 없고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 그 영화들이 해외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낸 거는 부산행이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당시 부산행의 그 투자 배급을 맡았던 배급사 유의 실적을 가지고 좀 트래킹을 해보게 되면 생각만큼 실적이 많이 붙은 건 아니었다는 걸 또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유는 해외 시장에 이제 영화를 판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보통 미니멈 개런티 계약을 맺습니다. 네, 그게 뭐죠? 예, 그거는 네. 최소 이제 보장 금액을 이제 받는 건데요. 그 금액을 적으면 이제 국가당 뭐 수백만 원, 많으면 수억 원 정도에 팔게 됩니다. 네. 그러면 뭐 몇십 개 국가에다 판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이익은 많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RS 조항을 넣습니다. RS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매출을 나누는 레버뉴 쉐어링 계약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RS 조항을 넣기는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보통 한국 영화가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은 이제 RS 비율을 굉장히 낮게 설정을 하고 미니멈 개런티 MG, 눈에 보이는 그 MG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려고 그 노력을 하는 게 그동안의 우리나라 그 배급사들이 취해왔던 전략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그 기생충이 큰 상을 받았지만 네.
관련해서 이익이 얼마나 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CGV 관련되어서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CJCGV 같은 경우에는 CJ 그룹의 전반적인 변화를 네. 조금 같이 봐야 할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GV가 한국에서만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네. 최근에 러시아에도 한 2개 점포를 열었고요. 또 문제가 되고 있는 터키 지역까지 네. 다양한 지역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4DX 많이 보시지요? 네. 네, 4DX도 CJ CGV의 연결자 회사인 CJ 4D플렉스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성장의 포텐셜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네, 미국의 IMAX라고 하는 그 상장사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IMAX가 맞거든요. 이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 스크린 수를 많이 공급을 해 놓게 되면 그 깔려 있는 스크린에서 이제 발생하는 초과 매출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이제 가져오는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수기를 뭐 이렇게 많이 이제 보급을 해놓으면 그러면 계속 이제 구독료에 해당하는 렌탈비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익이 잘 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CGV 관련해서는 좀 봐야 할 부분이 좀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 CJ 그룹과 좀 연관을 지어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레이트 CJ 2020이라는 모토로 과거에 이제 2020년에 CJ 그룹이 매출 100조를 하겠다라고 목표치를 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각 계열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요. CGV도 글로벌 진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보게 되면 매년 2천억 원대에 달하는 캐펙스 투자를 하고요. 또 2016년에 했었던 터키 극장 M&A 같은 큰 딜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터키 리라와 가치가 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약세를 지금 보이게 되면서 CJ CGV가 2016년도에 걸었던 파생 계약 하나가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난 2년간 그 작년 4분기와 재작년 4분기에 각각 1,000억 원대 이상의 그 영업의 손실을 좀 크게 발생을 시켰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자기 자본이 또 크게 쪼그라들면서 재무 구조가 굉장히 나빠진 회사가 CJ CGV입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 CJ CGV도 올해는 좀 회복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CJ 그룹이 이제 비용 통제를 하려는 기조 속에서 CJ CGV도 올해는 출점을 최소한으로 축소를 합니다. 즉 캐펙스가 별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저희가 이제 실적을 좀 분석을 해봤었을 때 작년 3분기 그리고 작년 4분기 본사가 생각보다 이익이 잘 났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그 CJ CGV 본사 안에 그 내재되어 있는 돈을 못 버는 사업을 몇 개 드러냈고 또 비용 관리도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익 체력은 이제 확보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이러한 기조가 글로벌 사업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한 그 CJ CGV는 이제 리스 회계라고 해서 좀 특별한 이제 회계 방식의 변화가 작년에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부채 비율이 더 급증을 하고 EBITDA라든지 PER, PBR, ROE 등 투자자들이 보시는 핵심 지표가 모두 다 좀 뒤틀려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좀 안 좋게 지금 반응을 해왔던 게 맞고요.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한국 극장이 지금 현재 좀 부진한 상황은 맞습니다만 네. 더 무서운 거는 지금 중국 CGV 전체가 지금 영업 중단 상태입니다. 분기당 한 800에서 한 900억 정도의 매출을 시현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의 극장이 모두 다 문을 닫게 되면 그 해당 분기에 이제 고정 비상 비용이 다 적자로 이제 둔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CGV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은 좀 참고할 만큼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1분기를 지나고 나면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되게 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PER, PBR 지표로 이 회사를 좀 평가하기가 좀 힘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리스 회계 문제점을 보완해서 볼 수 있는 게 EV 에비타 지표입니다. 네. 자, EV 에비타 지표로 보게 되면 현재 CJ CGV의 가치는 7배 미만으로 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극장들, 특히 선진국 극장들 10배 이상에서 거래되거든요. 반면에 CJ CGV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구가 많고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또 지금은 안 좋아졌지만 사실 터키도 인구 구조라든지 성장 잠재력을 본다면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게 되면 현재 7배는 사실 굉장히 싸지고 있는 게 맞고요. 네. 저희가 보는 거는 1분기에 좀 주가가 좀 밀리게 된다면 이거를 가지고 한 1년 이상 투자를 해보면 조금 좋은 성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CJ, CGV, CJ ENM, CJ 그룹주도 전반적으로 정말 그레이트 2020을 외칠 수 있을지 조금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관련되어서 박성호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 먼슬리 미팅 오늘도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주식시장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정보들을 잘 가려내고 또 좋은 종목들을 골라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 있으면 계속해서 유한타 먼슬리 미팅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3월 달에는 조금 더 반가운 소식 가지고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다음 달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